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차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박봉인데다 야근도 많고 주말에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심했고 건강도 몹시 안 좋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고 두어 달 쉬게 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다가 전공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온 일도 디자인이었기에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회사에 들어가기는 싫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외주를 받으며 조금씩 일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맡게 되었어요. 그 일들은 다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업무량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일하기에는 좀 벅찬 수준으로 업무량이 늘기도 했고 또 클라이언트를 만날 일도 있다 보니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다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을 2명 더 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현재까지도 직원 총 4명을 두고 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일도 꾸준히 많은 편이고 제법 큰 회사나 관공서 디자인 외주도 많이 있어서 매출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전에 회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일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서 그때 회사 나와서 개인 사무실 차린 게 잘한 선택이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총 사원수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저는 작긴 해도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이다 보니 남편보다 제 벌이는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저도 박봉 월급 받으며 회사 생활할 때보다 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많았는데 명색이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째째하게 굴지 않겠다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여유가 더 있는 쪽에서 더 많이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에 이어 시댁 가족들에게 나름 이래저래 돈도 많이 쓰고 잘하려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시부모님께 능력 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거든요. 저의 욕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그런 멋진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고부 갈등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다는 귀여운 여자분들도 많지만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몹시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며느리병이라도 걸린 것 같은데 최소한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를 드리면 120%를 내놓으라고 왜 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죠. 결혼 전과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 오갈 때도 아니었건만 이미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를 그렇게 가깝고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좋기도 했죠. 표현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참 친하고 애틋한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셨고 남편의 여동생도 저한테 언니 하면서 살갑게 잘했거든요. 귀염성 있게 잘 굴었고요. 식 올리기 전인데도 저를 이미 며느리처럼 또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조금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저 예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거니 저도 당연히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은 신혼 초까지도 이어졌어요. 주변에 들어보면 진짜 별난 시부모도 많고 또 결혼 전까진 괜찮았다가 갑자기 시부모 감투 쓰자마자 횟가닥 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에 반해 우리 시부모님 정도면 정말 양반들이시구나. 내가 결혼 잘하는 거구나. 이런 집으로 결혼하면 시집살이 걱정도 없겠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사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친정은 가족끼리 그렇게 살가운 집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늘 일하시느라 바빴고 저는 제법 클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서 자란 기억이 없어서인지 부모님인데도 좀 어색하고 서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성격이 막 친근하고 다정다감하신 편은 아니었기도 했고요. 또 두 분도 서로 사이가 엄청 좋거나 애틋한 부부는 아니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이 좋은 부부도 아니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도 애교스럽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은 좀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탓에 그게 익숙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친정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시댁을 보면서 저도 더 좋았고 그 기대에 상응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뻔뻔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학을 뗐고 손절해야겠다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더 내놓으려고만 하시고 나중에는 저를 대놓고 지갑 취급하셨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몰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 야금야금 그 집에 호구 노릇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은 제가 분양받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이모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시는데요. 저보고 금매로 나온 좋은 매물이 있다고 요윳돈 있으면 사라고 하셨거든요. 이모 말 맞다나 놓치기에는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상시로 인기 있는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시세도 훨씬 저렴한 금 매물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집을 사게 되었고 모자란 대출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당장 들어갈 건 아니었기에 전세로 내놓았었는데요. 전세 계약 끝나고 나서는 벽지만 바꾸고 신혼집으로 쓸 생각을 했죠. 집을 제가 해가는 거기 때문에 혼수는 남편 쪽에서 해오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혼수를 알아보러 가는데 문득 남편이 자기 본가에도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엄마가 냉장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나서서 시댁 냉장고를 바꿔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노골적으로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는 신우에게도 고사양 노트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누가 사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나서서 좋은 마음으로 사준 게 맞습니다. 따로 예물 예단 같은 건 안 하기로 했다 보니 가족이 되기 전 제가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요,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슬슬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도 은근했고 가격도 별로 부담이 없었다면 나중에는 꽤나 금액도 커지고 노골적으로까지 변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자질구레한 생활용품 같은 거나 식품, 과일 등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장을 보게 되면 같이 계산해달라고 그러시는 정도였죠. 너네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5, 6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가족끼리 굳이 돈을 받을까 싶어서 구태여 달라고는 안 했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많아졌죠. 신혼 초부터 시댁에서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저도 자주 갔었는데 가면 밖에서 주로 외식을 했거든요. 외식 비용도 저희한테 내라고 나중에 주겠다 하셨어요. 물론 외식 비용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트가 보이면 들어가서 필요한 것도 사시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어머님도 저희한테 집에 들르기 전에 마트 들려서 뭔가를 사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고 그게 나중에는 어디 잠깐 들러서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가야 되는 화장품이나 영양제까지 사오라고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톡을 잘 보냈었는데 화장품이나 구두, 옷 사진 등을 보내면서 예쁘지 않느냐, 갖고 싶다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신우가 보내는 것들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기에 저도 몇 번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하지만 가는 김에 또 제 거 사는 김에 이래저래 저한테 뭔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점차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듯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물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지기 시작했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그냥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자기 아들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인지 갈수록 더 저를 지갑 취급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아버님 눈치 때문에 억지로 아끼고 사시다가 저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았죠. 정년 퇴직 후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 수입도 많으신 편은 아니고 어머님도 일을 안 하고 계셨기에 시댁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정말 자린고비셔서 아직까지도 가계부 확인하시고 돈 쓰는 것에 잔소리가 심하시다고 했거든요. 그걸 저도 알았기에 어머님이 안쓰러운 것도 있었고 또 저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부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자기 집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면서 저희 집, 특히 제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돈을 아끼시는 분이면 아들 내서 뭔가를 사거나 외식을 한다고 해도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것까진 생각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당신 돈은 아깝지만 며느리 돈은 써도 괜찮다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저희가 따로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에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초반에는 저에게 고마워하셨지만 갈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요구하는 물건들도 비싸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저를 무슨 문지르면 뚝딱 하고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고마워하시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그걸 확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밥을 사줄 테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퇴근하고 어머님 댁에 들러 어머님과 신우를 태웠죠. 이렇게 가니까 우리 셋 다 꼭 모녀 같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런 식으로 제가 딸 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뭐 받아내려고 밑밥을 까시는 거더라고요. 밥을 사주신다던 어머님은 백화점 푸드코트로 가서 쌀국수를 사주셨어요. 쌀국수 맛있긴 하지만 밥을 사주신다고 일부러 나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특별한 곳에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점심 식사로도 가볍게 때우듯이 먹는 쌀국수를 사주려고 백화점까지 오자고 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나왔을 거고 제가 그냥 계산해야겠다 싶어서 영수증을 챙기려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당신이 계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챙겨가셨어요. 일반 양지 쌀국수 먹었고 한 사람당 11,000원씩 3명 다 해서 33,000원 나왔습니다. 저는 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김에 옷이나 보고 가자고 당신이 곧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여성복 코너로 갔고 어머님과 신우 이것저것 옷을 막 구경했습니다. 제 기준으론 꽤 비싼 가격대의 매장이었어요. 가벼운 가을 자켓 같은 옷들이 7, 80 정도 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런 데서 옷 사면 아버님한테 잔소리 안 들으시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한참이나 옷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옷을 하나 골라서는 이걸로 하겠다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보고도 자꾸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 옷은 너무 점잖고 격식 있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부득불 여기서 골라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머님이 나한테 옷 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골라보려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옷 하나 사주려고 하시는 건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 중에 무난하고 질이 좋아 보이는 셔츠 하나를 골랐죠. 그리고 다 같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점원한테 우리 며느리인데 회사 대표고 능력도 좋아요. 시어머니한테 옷 선물하겠다고 이런 데 와서 척척 사주는 것 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순간 너무 벙쪘죠. 저는 사드린다고 한 적도 없고 저한테 미리 말하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점원은 좋으시겠어요 하고 호응해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카드를 달라 이거였죠. 얼떨떨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거냐고 묻기도 애매하고 점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황당 그 자체인 기분으로 일단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고르신 자켓은 7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셔츠도 35만 원 정도 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 카드를 내면서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 제 옷 살 때 그렇게 비싼 셔츠 산 적 없습니다. 옷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입기도 해서 질 좋고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사서 두고두고 입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도 아닌 옷을 억지로 사고 어머님 옷까지 더해서 100만 원 넘는 돈을 계산한 겁니다. 머릿속으론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걸 사드린다고 했나? 생각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혹시 내가 예전에라도 어머님한테 옷을 사드린다고 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얼떨떨하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백화점 온 김에 자기 화장품도 좀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미심쩍은 기분으로 백화점 화장품 코너로 갔는데 신우는 미리 골라오기라도 한 양 한 브랜드로 들어가서 파운데이션이랑 아이라이너, 립스틱을 골랐어요. 비용 얼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내가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계산할 때쯤 그냥 매장 밖에 서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상황이 너무 기분 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고 왜 입구에 서 있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올 테니 계산하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버리니 신우도 황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화장실에 좀 있다가 나왔는데 가보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화장실 앞에 있더라고요. 필요한 건 다 샀어요, 아가씨? 아니요. 신우는 엄청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계산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근데 언니 배탈이라도 났어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신우는 엄청 싸가지 없고 톡 쏘아 붙이듯이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저한테 엄청 곰살맞게 굴었는데 표정도 엄청 쎄하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화장실 안에 사람이 좀 많아서요. 그럼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갈까요? 그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 신우는 투덜투덜 어머님은 저한테 옷을 뜯어냈는데 본인은 못 뜯어내서 그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저대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저보고 옷값을 계산하라고 하신 건지, 왜 신우도 나 들으라는 듯 저렇게 틱틱거리는 건지, 어머님도 신우도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곰곰이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신우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심란하기도 했어요. 기분 상하기도 했고요. 밥 사주신다고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기사 노릇 시키고 비싼 옷 사달라고 하시고 게다가 신우도 제가 화장실 가버리지 않았다면 본인 화장품 저한테 사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 사주신다고 불러내놓고 70만 원짜리 옷을 사달라 하시더라. 게다가 나는 필요 없다는데 끝까지 내 옷 고르라고 하셔서 골랐더니 그것도 나더러 계산하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나한테 사주실 것도 아니고 내가 결국 내 돈 내는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옷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아가씨도 본인 화장품 계산해달라는 눈치였다. 라고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듣기 싫은지 딴청 피우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내 얘기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지. 그래서 기분 상했어? 아유, 뭐 자기 능력 좋은데 그 정도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잖아. 내가 뭐 돈을 엄청 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여태까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앞으로 내가 야금야금 사드린 거 계산하면 절대 적은 금액 아니야. 돈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슨 지갑이나 걸어다니는 카드처럼 생각하시잖아. 그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너를 지갑처럼 생각했는데? 그럼 아니야? 밥 사주신다 불러놓고 11,000원짜리 쌀국수 하나 사주시고 70만 원짜리 옷을 고르셨는데? 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기분 좋게 옷 선물할 수도 있는 거지. 너 무슨 우리 집을 거지 취급하냐? 막말로 네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우리 집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데 선수더라고요. 좀 전만 해도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해드리면 어떻냐 하더니 이제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기 집을 거지 취급하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를 무슨 지갑 취급하신 거 아니냐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나 너네 집에 쓴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능력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실 때는 신나서 듣고 있다가 돈 몇 푼 쓴 건 아깝다 이거지? 70만 원이 돈 몇 푼이야? 아, 그만해. 듣기 싫어. 하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거 써. 됐냐? 내 카드로 쓰는 거니까 그런 소리 그만 좀 해. 진짜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생색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치사하다. 치사는 누가 치사? 아, 내 카드 줬으니까 그만하라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니 방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건가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연애 때만 해도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이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행동에 저도 벙찌기도 했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카드는 제가 잘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이 평소에 주로 쓰던 카드는 아니었고 비상용으로 들고 있는 카드였던 것 같았죠. 어쨌든 제가 잘 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저번에 백화점 가서 옷 뜯어낸 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예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자기 집에 건조기가 다 돼서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저녁 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속이 너무 뻔히 보였기에 적당히 둘러대고 안 갈까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남편 카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어머님과 신우 있는 곳으로 갔죠. 어머님은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신난 발걸음으로 가전제품 매장으로 가셨어요. 나도 건조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요즘 다 건조기 쓰는데 나만 없어. 이불 빨래를 해서 널면 그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 닦으면 또 떨어지고. 건조기 쓰면 그런 것도 얼마나 편하겠어. 하면서 제 옆에서 계속 건조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사달라고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듯 했죠. 어머님은 가전제품 매장 쪽으로 가서 건조기 모델들을 구경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모델로 보시더라고요. 이게 좋겠네. 희정아, 이거 어떠니? 네,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거 할까? 그러더니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우리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사주나? 하시는 겁니다. 신우도 옆에서 맞장구 치고 있고요. 에이, 언니가 사주겠지. 엄마 돈도 없잖아. 그 말에 저 진짜 이 사람들 나를 제대로 호구 취급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갑에서 카드 꺼내드렸습니다. 남편 카드를요. 여기요, 어머님. 어머나! 저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가볼게요. 카드 드릴 테니까 알아서 결제하고 아가씨랑 돌아가시겠어요? 어머, 너 몸이 안 좋았어? 어쩐지 아까부터 안색도 별로고 말도 없더라. 언니, 그럼 이걸로 나도 뭐 하나 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며 말했죠.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좀 가볼게요. 조심히 가라. 약 챙겨 먹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나서 건조기 계산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에 있던 남편이 쫓아나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당신 내 카드 어쨌어? 왜? 방금 카드 내역 확인해보니까 하루 만에 160을 썼어? 도대체 뭐에 쓴 거야?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건조기 하나만 사신다더니 도대체 뭘 그렇게 더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드렸는데? 뭐? 엄마를 줘? 앞으로 뭐 쓸 일 있으면 당신 카드 주라며.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다 썼다고? 아가씨도 좀 썼겠지. 와, 진짜. 남편은 혼자 펄쩍펄쩍 뛰더니 어머님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엄마, 도대체 내 카드로 뭘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160을 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음량을 크게 해서 저도 옆에서 얼핏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왜 네 카드냐, 희정이 카드 아니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카드 아니고 제 카드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쓰셨다 생각하니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내 카드예요, 이거. 엄마, 없으면 없이 살면 되지 뭘 자꾸 사달라 그래. 160이 말이야? 내 월급이 얼만데 하루에 160을 쓰느냐고. 엄마, 이거 도로 환불해요. 어머님은 건조기랑 신은 물건 좀 샀다고 했고 이미 썼는데 어떻게 환불을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아, 미쳐 내가 정말. 하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카드 쓰라고 줄 땐 언제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쓴 건데 저렇게 방방 뛸 일인가요? 제 카드 쓸 때는 기분 좋게 좀 사드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중적인 남편 모습에 진짜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전화 끊고 저한테까지 짜증을 내는 겁니다.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그런다고 낼름 내 카드를 엄마 줘? 주라고 할 땐 언제고. 엄마가 이렇게 쓰실 줄 알았잖아. 일부러 나 엿먹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참 웃긴다. 부모님한테 좀 사드리라 할 땐 언제고 아까운가 보지? 내 돈은 잘만 쓰고 네 돈은 아깝니? 네 돈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제대로 정산해 볼까? 너 그거 다 줄 수 있어? 와, 진짜 치사하게 군다. 아니, 내가 진짜 치사하게 굴었으면 너랑 결혼도 안 했지. 애초에 이 집부터도 내가 한 건데.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헤어지자 이거야? 못할 것도 없지. 내가 무슨 너네 집 지갑이야? 아, 그래. 그럼 헤어져. 나도 너같이 얍삽하게 머리 굴리는 여자 딱 질색이야.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저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정남이 떨어져서 애 없을 때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도 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고민에 불을 지핀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이틀 뒤 저한테 전화와서는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랑 같이 간다니까 저만 오래요. 할 말 있다고. 좋은 말씀하신 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어머님을 뵈러 갔죠. 집에 갔더니 제 앞에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됐니? 이게 뭐예요? 직접 열어봐. 저는 그 말에 캐리어를 열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캐리어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사들인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화장품이나 각종 로션들,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이미 쓰다 남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제가 황당해서 그걸 보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예, 희정아.
너 웃긴다. 좋은 마음으로 사줬으면 그만이지. 뒤에서는 남편한테 그렇게 시댁욕을 하고 남편 카드 네 카드 인형 몰래 주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써놓고 왜 뒤에 가서 욕하고 유세 떨고 있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기분도 확 상하는 겁니다. 기껏 이래저래 다 해드렸더니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사람 대놓고 지갑 취급하신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게다가 아들 카드 쓴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건가요? 제 카드는 써도 되고 아들 카드는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집 사람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스스로도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어머님 달래드리고 기분 맞춰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아쉬워서 꾸역꾸역 참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대로 넘어가면 더 당당하게 저 지갑 취급하며 사실 게 뻔한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그때 사드린 자켓은 왜 안 들고 오셨어요? 그것도 주셔야죠. 그리고요, 아가씨한테 사준 노트북도 돌려주세요. 방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뭐야? 안 받으신다는데 저도 제대로 들고 가야죠. 나 참... 어머님 울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켓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던지듯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방에서 노트북도 들고 나와 또 던지듯이 주는 겁니다. 저도 진짜 기분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캐리어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째로 들고 그냥 나왔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죄송하다 어쩐다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대로 나와버리니 뒤에서 다 당황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는 한바탕 더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 집이니까 네 몸만 챙겨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더럽고 치사하다며 자기가 해온 혼수 손도 대지 말라더군요. 알겠다 하고 바로 용달 불러서 짐 싸그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미안하다고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원래 얘기한 대로 협의이혼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하라며 붙잡는 겁니다. 홧김에 지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니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저는 협의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협의를 안 해준다고 버텨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는데 뒤늦게 이혼하겠다고 해서 결국 끝은 냈습니다. 남편 짐 싹 빼고 필요한 가전제품은 제가 사 넣어놓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었는데 뭐하러 그놈의 가족 울타리에 집착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오지랖 부리면 호구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이 되기 딱 좋다는 것도요. 남은 인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제 앞가름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